안녕하세요. 교육의 진심인 아빠 원어드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조기 유학을 준비하시는 그 학부모님들에게 혹시나 도움이 될까 하는 마음에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조기 유학은 뭐 최소 뭐 몇 달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뭐 한 달 살기를 뭐 조기 유학으로 생각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영상에선 적어도 뭐 반년, 한 학기 아니면 뭐 최소 1년 정도 혹은 이제 뭐 1년 이상, 2년, 3년, 혹은 이제 더 이제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요. 이 말레이시아 조기유학만 해도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장기로 고려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 준비를 하실 때 이렇게 접근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4박 5일 패키지 여행 준비하듯이 그런 마인드로 준비를 하십니다.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자는 건 아니고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뭐 4박 5일 해외여행을 갑니다. 그러면 왜 동선을 다 짜잖아요. 뭐 몇 시에 도착하고 몇 시에 숙소로 이동하고 첫 식사는 어느 식당에서 하고 그리고 뭐 어디로 이동해서 여행을 하고 뭐 저녁은 어느 곳에서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어느 숙소에 묵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날 아침은 뭐 어디를 가고 뭐 점심은 어디서 먹고 이런 동선들을 굉장히 많이 짤 거예요. 특히 이제 젊은 세대에 제 세대만 하더라도 뭐 그냥 쉽게 30대, 40대 부모님들 제일 많이 계시니까요. 뭐 50대도 계시겠죠. 이제 조기유학을 고려하시는 그런 분들이 그런 거에 익숙하십니다. 왜냐면 그렇게 여행도 많이 다니셨고 해외로 단기 여행도 많이 다니셨고 뭐 어디 가서 한 달 살기도 해보신 분들이 꽤 계실 테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들에까지 이제 그런 계획을 세우시려고 합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적어도 1년 정도의 조기유학을 오시는 거라면 실제 뭐 당연히 이제 뭐 비행기표 날짜나 기본적으로 처음에 묵을 숙소 그리고 학교 정도는 뭐 고려를 하시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물론 이제 학교를 정하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현지에 와서 정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쨌든 어느 정도의 그런 큰 윤곽 뭐 오는 날짜 그리고 처음에 왔을 때 머물 수 있는 뭐 숙소 그리고 학교 정도는 당연히 계획을 세우셔야죠. 그것도 계획을 안 세우시면 조금 너무 이제 준비 없이 오시는 거지만 그 정도는 이제 계획을 당연히 세우신다는 전제하에 나머지의 그런 디테일한 상황들까지 너무 좀 앞서서 고민하시고 너무 걱정하시고 또 그렇게 계획하시려다 보면 많은 부분이 내가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감도 클 수밖에 없고 그리고 계속 준비를 하면 할수록 더 이게 어떤 잘 이렇게 계획이 딱딱딱딱 들어맞는 것보다 스트레스가 굉장히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게 4박 5일 여행이 아니거든요. 뭐 일주일짜리 패키지 여행이 아니에요. 패키지 여행은 실제로 뭐 그냥 따라만 다니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조기유학이란 건 대부분 어떤 뭐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게 아니라면 대부분 이제 뭐 부모님하고 아이랑 와가지고 엄마 아빠 아이 뭐 현지에서 도움을 받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냥 자기 스스로 어떻게 보면 이제 해결해 나가야 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 내부적으로도 외부적으로도 돌발적인 이런 순간들이 굉장히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장기전일 경우엔 특히나 더 그렇죠. 그랬을 때 저는 너무 디테일하게 준비를 하시려다 보면 여러 가지로 오히려 긍정적인 작용보다는 부정적인 더 힘들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해외 생활을 적게 한 편이 아니기 때문에 뭐 제 개인적으로 유학 생활도 하고 이민 생활도 하고 조기 유학을 위해서 또 타국가도 경험하고 그런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냥 내가 계획한 대로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계획을 세우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너무 그렇게 4박 5일 단기 여행하듯이 그런 디테일한 계획들 뭐 요거 꼭 해야 되고 요거 꼭 해야 되고 물론 어떤 큰 중심축은 있어야 되지만 너무 그렇게 디테일하게 가다 보면 준비하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불안감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현지에 오게 되면
그 현지의 사정에 따라서도 굉장히 말씀드린 대로 당황스러운 일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돌발 상황이 많다는 거죠. 내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럴 때 오히려 저는 어떤 게 필요하냐. 아이는 최대한 영어 준비를 많이 시키는 게 필요하고요. 부모님도 뭐 영어 능력이 좋으면 좋겠지만 어른들은 뭐 단기간에 뭐 내 아이 조기 유학 간다고 해서 부모님의 영어 실력을 같이 이렇게 뭐 확 올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랬을 때 그냥 시행착오를 좀 겪어도 내가 그런 거 당연한 그 과정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즉 포인트는 이거예요. 어떤 돌발 상황이 생겼을 때 그냥 조금 받아들이는 수용력과 내가 이런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다는 거. 난 시행착오를 겪으면 안 돼. 난 아주 내가 정해놓은 대로만 가야 돼.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런 상황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론에서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그런 시행착오들을 그리고 실수도 좀 괜찮아. 왜냐면 그 실수 중에서 아주 큰 정말 위험한 우리가 말하는 뭐 생명을 담보로 하는 그런 실수가 아니라면 장기전에서는 그런 게 분명히 나중에 좋은 그 경험이 되고 보약이 되는 겁니다. 나를 강하게, 내 아이를 강하게 만들어주는 힘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 영상을 이 부분만 안 보시고 또 앞에 부분만 보시고 뭐 준비하지 말래 아무 대책도 없으면서 그렇게 말씀하시기보다는 그래도 이 영상을 한번 보신 분들은 내가 조기유학을 가서 어느 정도의 플랜은 가져가지만 내가 계획한 것들이 그렇게 그림처럼 잘 안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다는 거, 오히려 더 크다는 거, 그리고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내가 그 현지 사정에 맞춰서 조금 더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고 또 설사 약간의 손해를 보고 약간의 실수를 하더라도 그게 어떤 진짜 치명적인 그런 실수가 아니라면 받아들이시면서 아이나 엄마 아빠 다 그렇게 경험치로 삼으시면 오히려 나중에 더 좋은 아웃풋을 낼 수 있는 더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좋은 보약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디테일하게 준비하시려는 분들이 의외로 적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는 그렇게 모르겠습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틀리다는 게 아니고요. 뭐 준비 많이 하면 좋겠죠. 하지만 적어도 장기전에 있어서는 그런 것들이 꼭 그렇게 플러스만 되지는 않는 것 같아서 한번 이야기해봤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번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